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일수학 완전정보 초등 1학년 1학기 수화연산구수 1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단순 연산 있죠. 계산하는 거. 네, 그거 관련된 영상들을 쭉 올리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연산은 할 줄 알면 됩니다. 결국 승부는 내신 문제 해결력에서 납니다. 라고 진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신 문제 해결력.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내 아이가 각 학년별로 각 시기별로 내신 문제 해결력이 잘 길러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뭐냐면 1학년 1학기의 수화 연산 영역에서 내신 문제 해결력이 잘 길러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1학년 1학기 수화 연산 영역 내신 문제 해결력. 네, 잘 길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영상이요. 일단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핵심 체크부터 간단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산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산이 승부처가 아니에요. 승부는 내신 문제 해결력에서 납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능하면 내신 문제 해결력은 심화까지 탄탄하게 길러야 돼요. 네, 그러면 고등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심화까지 갈 때 내신 문제 해결력의 1층은 개념 제대로입니다. 네, 요거는 공통사항. 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그 단원은 총 5가지 단원이 있어요. 1번 9가지의 수부터 50가지의 수까지 있는데 이 중에 이 9가지의 수,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그리고 50가지의 수가 수와 연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 영역도 나오고 측정 영역도 나오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 수와 연산 영역이죠. 그만큼 1학년 1학기 때는 수와 연산 영역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 3개 수와 연산 단원 중에서 요 1단원과 3단원 내용에 대한 내신 문제 해결력 점검. 네,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가지의 수 단원에 대한 내신 문제 해결력 점검은 다른 영상에서 또 만들 거고요. 네, 일단은 요 1단원과 3단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네. 그리고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1단원과 3단원에 나오는 개념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그럼 과연 그 1단원과 3단원 그 수화 연산 영역에서 내신 실력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지 네,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는 내신 실력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수 문제는 심화 문제는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를 잘 풀면은 우리 애는 1학년 1학기에 수화 연산 영역의 현재 고수 수준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아이 실력 판단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 2학년은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느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번째 거 주의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초등학교 3학년 1차 좌절기 원인과 대비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꼭 보세요. 이 영상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은 초1, 2 수학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초1, 2 수학을 제대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은 좌절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초1, 2 수학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네, 그게 이제 내신 문제 해결력 판단하는 기준. 네, 그 사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단원이냐면요. 1부터 5, 6부터 9, 0, 그 다음에 순서수라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그 다음에 큰 수, 작은 수 개념이 나와요. 뭐 3은 2보다 큰 수예요. 그 다음에 한 자릿수 덧셈, 10 안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한 자릿수 뺄셈. 네, 여기까지가 1학년 1학기에서 1단원과 3단원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네,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알고 가긴 하죠. 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개념 학습했다 치고, 그다음에 기초 문제 풀었다 치고, 자, 이제 실력입니다. 네, 전국 기준 난이도 중급. 자, 여기서 실력은요, 학교 시험 기준 아니에요. 전국 기준입니다. 자, 근데 대입은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등 때에는 학교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내 아이의 수학 실력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익힘책, 초등학교에서 본 시험 문제, 그 문제들의 난이도를 가지고 내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전국 기준 난이도 중급 문제, 실력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난이도 4항에 해당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생 9명이 줄을 섰습니다. 민주, 지수, 형주 중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주, 내 앞에는 5명이 있습니다. 지수, 나는 넷째 다음입니다. 형주, 내 뒤에는 5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네, 무슨 소리, 일단 너무 길죠? 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자,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이 생각을 하는 아이예요. 그려야겠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9명을 그려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자, 그렸죠? 자, 그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따집니다. 민주는 내 앞에 5명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 있으면은 얘가 민주네요. 얘가 민주예요. 표시해요. 그 다음에 지수는 나는 넷째 다음이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음이니까 얘가 지수네요. 표시. 자, 형주. 내 뒤에 5명이 있대요. 5명이 뒤에 있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 뒤에 5명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 얘가 형주네요. 자, 다 표시했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주네요. 네, 요렇게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들이 적용됐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수.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네, 개념은 그게 다예요. 개념은 그게 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죠. 네, 전국 기준 실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지금 푼 것 같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전국 기준 난이도 중급 실력 문제입니다. 아래 수 카드를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하시오. 두 번째로 큰 수 빼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기억이고 세 번째로 큰 수 더하기 첫 번째로 작은 수가 니은이고 기억 빼기 니은은 디귿. 자, 이것도 뭐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일단 자, 두 번째로 큰 수래요. 그러면은 9가 제일 큰 수, 두 번째로 큰 수는 8이죠. 네, 그럼 두 번째로 큰 수인 8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래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2죠. 그럼 8 빼기 2를 해야 되나요? 그게 기억이래요. 그래서 기억은 두 번째로 큰 수인 8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인 2를 뺀 게 기억. 그래서 기억은 6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은은 세 번째로 큰 수니까 3이죠. 3에다가 첫 번째로 작은 수인 2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4죠. 기억, 니은 다 구했죠. 그러면 디귿은요? 디귿은 기억에서 니은을 빼야 된대요. 기억에서 니은을 뺀 게 디귿. 그러면 6에서 4를 빼면 2. 그래서 디귿은 2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조곤조곤 차근차근 따지는 그게 이제 훈련이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난이도는 전국 기준으로는 중 정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전국 기준으로 내 아이의 내신 문제 해결력이 중급 정도 되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중급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탕이 8개 있습니다. 동생에게 2개를 주고 친구에게 몇 개를 주었더니 3개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준 사탕은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 기준 중급 정도 되는 문제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1단원과 3단원에 해당하는 전국 기준 중급 정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보시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 유형. 네, 난이도이기도 하고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따져보면 돼요. 사탕이 8개인데 동생한테 2개를 줬대요. 사탕 8개, 동생한테 2개 줬으니까 빼면은 6개가 남아있고, 자, 이 상태에서 친구에게 몇 개를 줬대요.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6개에서 몇 개를 줬대요. 그랬더니 3개가 됐대요. 그죠? 그러면은 몇 개를 준 거죠? 3개가 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준 사탕은 3개입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 개념은 뭡니까? 뭐 1, 2, 3, 4, 5, 6, 7, 8, 9랑 그 다음에 빼기. 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겁니다. 문제 해결력 강조를 했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서술형 주관식 문장제 문제는 이런 문장제 문제인데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네. 이게 이제 서술형 주관식 문장제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문제가 1학년 1학기 1단원 3단원의 전국 기준 난이도 중급 문제. 네, 이거는 풀으면은 전국 기준 중급 이상은 되는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수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고수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예요. 놀이터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5마리가 날아가고 3마리가 날아갔더니 5마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놀이터에 있던 비둘기의 수를 쓰세요. 처음에 몇 마리인지 안 알려줘요. 처음에 몇 마리인지 알려주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차근차근 따져봐야 됩니다. 놀이터에 비둘기가 있었대요. 근데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근데 5마리가 날아갔대요. 그러면 사라진 거죠. 빼죠. 그죠? 그 다음에 3마리가 왔대요. 그럼 더해진 거죠. 그럼 더해요.
그랬더니 모두 5마리가 되었대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문장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요 수식이 되죠. 요렇게 식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마다 푸는 방법들이 좀 다양할 수는 있어요. 뭐 똑같이는 안 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풀어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일단 3마리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 상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 거는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는 건 뭐죠?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빼주는 거예요. 자, 왔던 건 돌려보내요. 그걸 빼줘요. 빼주면은 2마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 건 다시 불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5마리가 날라갔다고 했잖아요. 얘, 요만큼을 다시 불러드려야 돼요. 불러드리는 건 더하는 거죠. 네, 그럼 불러드리면은 7마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있던 건 7마리예요. 자, 이제 검토를 해보면 돼요. 자, 7마리에서 5마리가 날아가면 2마리에 3마리가 오면은 5마리. 맞죠? 네,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난이도가 심한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인수와 민호의 구수를 모두 모으면 7개가 되고 민호와 수지의 구수를 모두 모으면 9개가 됩니다. 수지의 구수는 6개보다 1개 더 적습니다. 하나 더 적대요. 인수의 구수는 몇 개인가요? 이미 머리가 복잡합니다. 막 이름이 막 1명, 2명, 막 3명 나오고 또 나오고 뭐 누구랑 누구랑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는 몇 개, 누구는 몇 개, 누구는 몇 개. 이건 이제 난이도가 낮은 거죠. 네. 그런 문제는 뭐 편하지만 난이도가 쉬운 거고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풀어내야지 이제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차근차근 따져봐야 돼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진 못하지만 초중고 동일합니다. 수학은 문제 속에 그 다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다 찾아내고 잘 따지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잘 읽으면 절반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차근차근 정리를 하죠. 인수와 민호의 구술, 인수와 민호의 구술을 모두 모았더니 7개. 그럼 인수 더하기 민호는 7. 그다음에 민호와 수지의 구술을 모으면 9개. 자,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수지의 구술은 6개보다 1개 더 많대요. 그러면 수지의 구술은 6개보다 1개 더, 적대요. 1개 더 적으니까 600이니까 5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수지가 5개니까 여기 5개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민호는 4개. 그죠? 요게 이거죠. 민호, 수지가 5개라고 그랬잖아요. 수지 5개. 그러면 수지 대신에 5개를 넣어요. 그게 9래잖아요. 그럼 민호는 4죠. 자, 그럼 이 민호 4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인수 더하기 민호 4가 7이래요. 그럼 인수는 3개. 그래서 이제 인수의 구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정리만 잘하면 잘 읽고 관계 파악만 잘한 다음에 그걸 정리 정도만 잘하면 풀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이제 초고수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아까 그 말씀드린 1단원과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해요. 왜요? 더하기,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빼기잖아요. 네, 그 개념,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숫자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그 개념들을 갖고 만든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네모 더하기 세모는 8이고 세모 빼기 동그라미는 2입니다. 그리고 네모는 동그라미 더하기 2입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각각 몇인가요? 네, 아이고, 뭐, 이제, 이거는 한 1학년 1학기 아이의 한 90%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죠. 막 네모 나오고 세모 나오고, 네, 일단 뭐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풀어보면요, 네모가 좀 조그맣게 나오는데, 어쨌든. 자, 네모 더하기 세모는, 8인데, 여기 보시면 네모가 동그라미 더하기 2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모 대신에 요걸 써주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같이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는 동그라미 2니까 여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 네모가 동그라미 2잖아요. 그래서 요 네모 대신에 동그라미 2를 넣은 거예요. 동그라미 더하기 2 더하기 세모는 8이에요. 자, 그러면 더하기 2까지 한 개 8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6입니다. 그죠? 네. 여기다가 2를 더하는 게 8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나오죠. 세모 빼기 동그라미 2, 요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랑 같이 보기 위해서 얘네 순서를 바꿔줘요. 안 헷갈리게. 그러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나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똑같죠. 네,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같이 써줘요. 세모 빼기 동그라미. 세모 빼기 동그라미는 2. 자, 이제 요걸 보면은 나와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6이고 세모 빼기 동그라미가 2다. 그러면은 세모는 4고 동그라미는 2예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세모가 4고 동그라미가 2면은 그럼 이제 네모를 구할 수가 있죠. 네. 네, 네모를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네모도 4 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네모 더하기 세모가 8 이잖아요. 근데 세모가 4 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도 4 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초고수 문제가 가끔 나와요. 문제집에 나오는데 저는 패스입니다. 패스.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 앞에서 본 고수 문제들이 있죠. 네. 이런 문제들만 풀어내도 훌륭합니다. 훌륭하니까 자,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드린 문제들을 놓고서 '아, 우리 애가 요 정도 문제를 풀었으니까 전국 퀴즈는 요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그 내신 문제 해결력의 현재 내 아이의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정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1 학년 1 학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만 보시고 나서 우리 애는 이 영상에서 보여준 실력 문제 3 문제 하나도 못 푸는데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막 애를 막 문제를 풀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4 가지를 꼭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국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실력 문제나 심화 문제, 고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모국어 읽기가 안 돼서 뭘 하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읽기 능력 때문에 문제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 아이의 수학 문제 해결력이 안 좋아서 문제를 못 풀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학보다 더 강조하는 게 모국어 읽기 능력이에요. 얘가 돼야지 그다음에 수학도 뭐 좀, 네, 문제가 읽힐 거니까.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네, 수학 때문이 아니라 모국어 읽기 능력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일 수 있다. 감안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1 학년 1 학기면은 진짜 이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라는 것 자체에 지금 익숙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이의 실력보다 좀 더 이제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 실력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같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수학 문제를 많이 못 만나 봤다는 얘기는 수학 문제 해결력 훈련이 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도 결국 비슷한 얘기죠. 네.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네. 어릴 때는 성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네. 그래서 좀 대범한 아이라면은 이 뭐지?' 이러면서 자꾸 막 해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풀려요. 근데 그러니까 능력은 분명히 되는데 소심한 아이. 네. 그래서 그냥 위축돼 버려요. 네.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크게 받는 시기가 1 학년 1 학기예요. 2 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실력 문제나 고수 문제, 심화 문제는 그 평가 기준, '아, 이 정도 문제는 돼야 되는구나. 풀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지 고수구나.' 뭐 요런 게 판단하는, 네, 난이도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 아이한테 맞게 속도 조절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같이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념. 출발점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아직 1 학년 1 학기는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인제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넘어갈수록 이제 개념들이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 수학고수 만들기 책의 파트 3에 개념 정리해 놓은 거, 네, 이 부분을 꼭 활용하시고요. 자, 보셨죠?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연산은 그냥 할 줄 알면 된다고요. 앞에서 살펴보신 문제, 뭐 실력 문제, 고수 문제 다 문제 해결 과정에 연산들이 있어요. 연산을 못하면 당연히 못 풀겠죠. 하지만 연산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연산은 그냥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핵심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력 기르기.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심화 문제를 고수 문제를 풀려면 그 아랫 단계 문제를 충분히 풀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려면 그 아랫 단계인 기초 문제, 유형 문제를 또 충분히 풀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뭐 저기 응용 수준의 또는 약간 개념 수준의 문제인데, 문제집 또는 무슨 뭐 그런 수학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에 심화 문제 한 두세 문제 있어요. 그러고는 뭐 구성이 다 탄탄하대요. 왜? 심화도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심화를 풀어내려면 그만큼 심화 단계에 좀 쉬운 심화, 좀 쉬운 고수, 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 봐야지 심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딸랑 그 단원에 심화 문제 두세 개 주고서는 "우리는 심화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못 풀었다고 해서 '아, 우리가 심화를 못 해요.' 그게 아니라
심화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죠. 네. 고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산은 어쨌든 제가 정리해 놓은 연산 문제집 5가지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만 네 생각하셔서 연산은 네 연산 때문에 힘 많이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연산 실수 반복하는 거 이거 신경 좀 많이 쓰실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서 5 차, 6 차, 7 차, 8 차가 다 수학이에요. 네, 이 4개 다 들으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강의 일정이랑 컨설팅 일정 안내해 드리니까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과 3단원 네, 개념은 별거 아니죠. 하지만 문제 보셨나요? 네, 상당히 어 뭐 읽기 능력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도 요구하는 네, 그런 문제들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네, 그래서 걔네를 기준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1학년 1학기 말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영상들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